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의 한 마을 상수도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교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달 더 이 물을 먹어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마을,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을 마시지도 설거지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전부 이제 떠다가 이렇게 놓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밥이나 설거지는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주민들은 통영시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비소가 검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관로 2.4km를 신설하는 광역 상수도 공사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 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도중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초 공사는 지난 6월에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2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에 생수를 구입해 먹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그리고 요거는 내가 사먹고 있대. 6개 3,900원 하더라고. 집에 먹을 무엇이 나대. 그게 안 좋은 기라. 이 마을 주민은 200여 가구 모두 400여 명. 통영시의 허술한 대처에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비소 가든 물을 사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일본 내부에선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에도 소녀상을 만들자는 릴레이 시위가 시작됐는데 210여일이 지난 지금도 참여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으로 만든 한 뼘 그늘에 의지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엄마와 딸.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한일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인간 소녀상이 된 겁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지만 딸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는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위안부 할머니 얘기도 하고 일본에 갔을 때 이거보다 더 힘들었겠다라는. 부산에도 소녀상을 세우자며 시작된 인간 소녀상 릴레이는 만 7개월째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350여 명이 참여했고 모금액도 목표의 3분의 1 정도인 2,5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3.1절 부산에는 어린이 대공원에 첫 소녀상이 들어섰지만 앉아있는 소녀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이 많은 부산 시민들의 참여를 더 늘리고자 저희가 이제 지금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려고 이 활동 기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인 시위 장소에는 일본 영사관 접근을 제한하는 폴리스 라인이 등장했고 관할 자치단체도 도로 점용 등을 이유로 건립 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정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폭염도 꺾지 못한 인간 소녀상 참여 열기가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진짜 소녀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말 이후 발생한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가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1,400여 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가 2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북, 전남에 이어 경남이 1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온열 질환자가 많습니다. 창원시가 수소 충전소 구축과 수소차 보급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내년 1월 완공될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 수소충전소는 1일 수소차 50대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은 3분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공무 차량과 민간 법인용 차량 2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민간의 경우 정부 보조금 2,750만 원 외에 창원시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드론이 피서객 안전지킴이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변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바다 곳곳에서 붉은 빛을 띠는 물체가 발견됩니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 이끼 해파리입니다. 드론이 찾아냈습니다. 이 드론에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바닷속에 있는 해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이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상황실에 있는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 1km 반경 내에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순환 촬영을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드론이 발견한 정보는 해경과 공유돼 해파리 쏘임 사고는 물론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안유와 해암 진식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분석하는 등 드론의 활용도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환 사고나 아니면 해파리 출현, 또 해안 침식, 이안유 등 다양한 그 범위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용도로 진화하는 드론, 피서철 해양안전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경상남도와 장내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여름 피서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놀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린이들이 배우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시모노세키시 오우키 초등학교입니다. 수영장 안에서 어린이들이 순환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힘을 빼고 가만히 누우면 자체 부력으로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주변에 페트병이 있다면 튜브 대신 사용해 위기 상황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아이스박스 등을 밧줄로 묶어 던져주는 구조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ペットボトルを持って浮くととても起きやすいって。海やプールにいた時に今日のことを思い出して溺れた時とか慌てずに落ち着いて行動したいです。 해상보안부 보안관은 어린이들에게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조류 현상인 이안류의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해상보안부는 야마구치현 내에서 지난해 1년 동안 바다 레저 활동 중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8m의 긴 대나무관에 흐르는 차가운 물에 가는 면발의 국수가 흘러갑니다. 부모와 함께한 아이들은 젓가락과 포크를 이용해 소면을 건져 먹습니다. 소면 외에도 체리나 방울토마토 등이 함께 흘러 아이들의 구미를 당기게 했습니다. 美味しいです。自分で取って食べる、てか流して取って食べる方がスリルがあって面白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感じ。いや、そうめんは普通のじゃなくてね、なんか流して自分で取って食べるのが美味しいですね。 대나무관에 흐르는 소면을 건져 먹는 행사는 부모와 자식 간 애정을 돈독하게 하는 여름철 전통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시모노세키시의 아동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고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더위의 기세는 연휴 기간에도 쉬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절정의 더위 때문에 쉽사리 외출을 계획하지도 못하고 계실 텐데요.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사이 시원한 빗줄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지나겠고 돌풍을 동반한 최고 5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휴가지에서 피서 즐기는 분들은 계곡물이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겠고 대기 불안정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8도, 함안은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밀양 35도, 김해 34도, 창원의 경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공기가 후텁지근하게 시작합니다. 진주 25도, 거창은 23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남해 34도, 하동과 합천 35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창원의 낮 기온 30도 선으로 떨어지겠고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구는 오는 10월 청안면 묵계리와 악양면 등촌리에 있는 회남제에서 2016 지리산 회남제 숲길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보건소가 이달 말까지 쯔쯔가무시병 등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 등 17곳에 해충 기피제 보관함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와 웅산문화체육센터 한 18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한국환경공단의 2015년 기술진단 운영관리평가에서 전국 127개 환경시설 가운데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06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개 직렬 합격자 206명 가운데 남성은 92명으로 44.7%, 여성은 114명으로 55.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직은 남성이 35%, 여성 65%로 여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조리직에서는 남성 7명, 여성 23명으로 남성 합격자가 늘었습니다. 창원시가 이주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추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았던 이주민의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낙동강 레일바이크 10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김해시는 레일바이크가 인기를 끌면서 30분 정도로 늘어난 이용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넉 대인 레일바이크를 30넉 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왕복 3km의 레일바이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교를 따라 낙동강을 건널 수 있는 관광시설로 휴일 하루 평균 700에서 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